이범희 교수의 범상치 않은 희귀질환 이야기 월간 이범희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파브리 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분명히 파브리도 이거 처음 기술하신 의사 이름이겠죠? 그렇죠. 네. 이건 언제쯤 밝혀진 기술된 병입니까? 한 100년 넘었을 거예요. 아, 오래됐어요? 네. 이 환자분들의 특징이 이제 피부에 자그마한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찔러서 핏줄 터진 것 같은 그런 혈관종이 이제 뭐 손끝에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타구니 쪽에, 회음부 쪽에 또 잘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가 리포트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병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손끝이나 사타구니에 바늘로 콕콕콕 찌른 것 같은 그것도 혈관종이라고 부르긴 하는 거예요. 네, 아주 네, 작은데도. 네, 아주 작은. 아주 작은 혈관종이 여러 개 있는 특이한... 혈관 각화종이라고 할 거예요. 안지오케라토마거든요. 예. 그런 모양이 있는 특이한 환자가 있다라고 파브리 선생님이 처음 이제 쓰신 거군요. 어떤 병입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증상부터 말씀드리면 땀이 잘 안 나요. 땀이 안 만들어질 리는 없고. 그런 이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만들어지는 거네요, 진짜로? 예, 땀이 잘 안 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손끝 발끝을 이렇게 바늘로 계속 콕 찌르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분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칼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주로 남자분들한테 그런 증상이 심하고 한 10대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꾀병 부리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떼학볕을 보기에는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은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떼학볕에 운동하면은 막 몸이 열이 날 거잖아요. 땀이 안 나니까 열은 열대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확 심해지죠. 그럼 코어 템퍼레이처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는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통증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 땀이 안 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근데 이 환자분들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심장이 두꺼워져요, 점점. 뭐 중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봤더니 심장이 두꺼워져서 신부전이 생기고, 콩팥에 단백뇨가 생기면서 만성 신부전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뇌혈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뇌졸중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장기 합병증입니다. 그 증상하고 지금 합병증은 들었는데 이 병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라는 그 효소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고쇼병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리소좀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가 문제가 생기면 요 전구 물질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요거 전구 물질은 글로보트리오실 세라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GB3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 물질이 이제 축적이 돼서 생기는 질환인데, 요 파브리병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 그런지 주로 혈관 내피세포에 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셔하고 일단 스토리는 굉장히 흡사한데 부족한 효소의 종류가 다른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증상이 약간 다르고 세포도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침범하는 기관도 좀 다른 겁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주로 되니까 신부전 같은 게 오는 거는 왠지 그럴 것 같고. 네. 심장은 왜 두꺼워질까요? 심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엔도실리얼 셀들의 문제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뭐 심근이 비후가 오면서 파이브로시스가 또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파브리병입니다. 이것도 유전병입니까? 예, 요거는 X-링크드. X-링크드 네. 리세시브? 예. 근데 여자분들도 일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여자분들은 X 염색체가 2개잖아요. 그럼 2개 중에서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이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X가 되는데, 이제 그 X 이넥티베이션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여자분들의 세포는 X 염색체가 2개 있으면 2개 중에서 하나는 액티브 폼으로 일을 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이넥티브 폼으로 묶어둡니다. 그게 이제 X 이넥티베이션인데. 근데 액티브한 X에 이게 유전자가 걸리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넥티베이션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우리가 스큐드 X 이넥티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X 이넥티베이션이 뭔가 편의가 돼버려서
그 정상 X가 너무 많이 인액티베이션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X가 액티브 폼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게 되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사실상 X가 두 개인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도 여자 환자는 남자 환자보다 증상이 조금 그렇죠. 적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분들은 되게 뭐 한 20대만 돼도 뭐 단백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증 같은 것도 10대만 돼도 굉장히 심한데, 여자분들은 뭐 통증 별로 없다가 나중에 뭐 나이 중년쯤 돼서 단백뇨가 좀 발견이 돼서 이제 그렇게 진단되거나 이런 분들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정보만 보면 진단 되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땀이 좀 안 난다. 이거 뭐 그냥 체질인가 보다 하는 거고. 그렇죠. 통증은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뭐 꾀병 내지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그 이렇게 피부, 아까 그 피부 안지오케라토마? 예. 그거는 그래도 눈에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어떤 병이라고 의심하기는 좀 그냥 쉽진 않죠. 피부가 좀 안 좋은 네. 느낌으로 볼 네. 수도 있으니까. 네. 보통 몇 살쯤에 처음 진단이 됩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 좀 이제 인지가 된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10대 때도 진단이 10대. 가능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늦게 진단되는 경우는 뭐 4, 50대쯤. 이게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때문에 병원 갔는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병원 갔을 때도 사실 이 검사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그리고 생각하지. 모르고 그냥 뭐 그런 심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찰하거나 아니면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다니다가 뭐 우연히 바이옵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소견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죠. 심장내과나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뭔지 모르게 약간 특이하다 이렇게 해서 뭐 추가로 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늦게 발견될 수 있다. 이거 치료는 됩니까? 따로 약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지금은 두 가지가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고셔병처럼 효소를 외부에서 넣어줘. 만들어서 넣어주는 넣어줘. 치료. 네.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3가지 약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FDA 최근에 난 게 또 하나가 있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그 처음에 이 사노피 젠자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브라자임이라는 그 효소가 있고 이것도 이제 동물세포 기반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 샤이어 지금 다케다에서 만들고 있는 레프라갈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람 세포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수앱시스에서 파바갈이라고 해서 요거는 파브라자임과 이제 그 아미노산 구성이라는 게 똑같은 그런 바이오시밀러 목표로 그 고시업병에서 등장했던 3개 회사가 똑같군요. 똑같죠. 이게 질병이 네. 비슷하다 보니까 똑같죠. 예. 그쪽 열심히 해가지고 네. 약도 같은 회사에서 네. 나오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나겠죠. 그리고 그 해외에서 지금 식물 세포 기반으로 또 효소 치료제 만든 게 얼마 전에 FDA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고 요 3가지가 있고요. 요것도 또 전구 물질 타겟으로 하는 요런 약 그거는 지금 임상 연구 중이라서 아직 연구 중이고요.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고셔병처럼 샤페론 제제가 하나 있는데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FDA 허가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켓에 들어와 있고, 그 약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그 한독약품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갈라폴드라는 약인데요. 그거는 암브록솔은 아닌 거죠? 예. 아미커스라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인데 요거는 이제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이어서 이제 효소의 기능을 좀 올려주는 그 샤페론인데, 이 샤페론 약의 그런 하나의 제한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돌연변이에 따라서 이 약에 듣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이 약이 안 듣는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파브리병에서 문제가 있는 효소에 붙기는 하는데 이 효소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돌연변이 종류들이 있고 못 올려주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 파브리병 환자분 다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아미노산 1번의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마 3차 구조 내에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를 꼭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체크를 해서 이게 이제 돌연변이가 듣는 유형이면 샤페론을 쓸 수 있는데, 이 샤페론 제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먹는 약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약들은 다 주사약이에요. 주사약이고요. 네. 얼마나 자주? 2주에 한 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샤페론 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한테 쓸 수는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온 약이에요. 이 앞에 효소 치료제에 비하면.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 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또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 아산병원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파브리병 환자분들이 25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250명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 약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은 많아졌습니다. 네. 고시업병보다는 3배 이상 그래도 많네요. 예. 네. 그렇게 치료를 하면 증상들은 많이 개선이 됩니까? 그게 문제예요. 단백뇨가 있는 뭐 파브리병 환자면은 이 효소 치료를 하고 그러면 단백뇨가 완전히 뭐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이제 신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치료를 안 했을 때보다는 나빠지는 속도가 더디다.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효과입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 이 효소 치료를 했을 때 심장벽이 그러면은 이제 막 두꺼워졌던 게 얇아졌으면 좋겠잖아요. 생각만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치료를 하면 그때는 치료를 안 했을 때보다는 병의 경과를 더디게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치료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가능한 한 빨리 환자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비가역적인 그런 손상이 있기 전에 먼저 이 환자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치료 방향을 많이 잡고 있고요. 가령 이제 콩팥이 이미 좀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소 치료를 하지만 저희가 이식 준비는 이식 준비대로 시킵니다. 그리고 심장이 나쁜 분들은 이게 또 위험한 게 부정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면 효소 치료하다가도 부정맥 심해져서 굉장히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거 교육을 잘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디프리빌레이터 이렇게 임플란테이션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합병증은 합병증대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 병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이 환자분들의 장기적인 예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크리닝이 고시업병처럼 뭐 효소 레벨 측정하면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너무 희귀해서 모든 신생아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 파브리병 같은 경우는 신생아 스크리닝이 좀 윤리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자들이 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10대 이후에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전에 신생아 수준에서 이거를 미리 아는 것이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고, 근데 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신생아를 통해서 이미 성인기에 있는 다른 친척 중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환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 파브리병을 신생아 스크리닝 하는 것은 컨트로버시가 있지만 그래도 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 스크리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대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손끝이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나 땀 안 네. 흘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뛰어도 그럼 되게 힘들고 막 네. 열 오르고 하는 그런 특이한 증상이 있으면 한 번쯤은 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환자마다 또 증상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통증이 별로 안 심한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효과적인 거는 이제 하이리스크 그룹 스크리닝. 그래서 단백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젊은 나이에 신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이 비후가 있는 그런 좀 젊은 나이에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젊은 연령대 이 뇌졸중이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했을 때 이제 그 환자들 중에서는 좀 더 찾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위험군한테는 이미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 지금 뭐 연구자분들이 지금 뭐 심장내과도 그렇고 뭐 신장내과, 신경과 이런 데서 이 환자들을 찾기 위한 그런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여러 과의 교수님들은 어쨌든 머릿속에 한 구석에는 파브리가 들어있긴 하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질환 환자분들의 진단하는 그런
환자분들 숫자가 좀 많이 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명 진단되면 진짜로 친척들도 네. 조금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파브리병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